홈쇼핑 소비자는 쉽게 쇼핑할 수 있어 좋지만 네. 납품업자들에겐 뭐 개미지옥 같은 곳입니다. 네, 홈쇼핑 그렇게 얘기가 업체가. 되고 있죠. 네. 그 이유는 납품업자들이 홈쇼핑에서 만약에 10만 원짜리 물건을 팔게 되면 홈쇼핑 측에 수수료를 3만 원 이상 떼어줘야 한다라는 건데 좀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제 어제 새누리당 그 장유석 의원인가요? 예. 그 보고서 보고 깜짝 놀랐던 게 홈쇼핑 판매 수수료율이 34.4%였습니다. 그러니까 네. 높습니다. 백화점이 네. 30%였더니 백화점이 한 20%대로 좀 낮춰졌거든요. 근데 오히려 홈쇼핑 업체 판매 수수료율이 좀 높아졌다는 건데요. 네. 지금 이제 화면에 나오고 있지만 업체별 수수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GS 홈쇼핑이 가장 높습니다. 37.9%. 37.9%. 그러니까 만약 우리가 소비자가 이제 10만 원짜리를 산 겁니다. 그러면 그 안에는 37,900원이라는 판매 수수료율이 이미 포함되어 있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근데 네. 이게 소비자에게도 분명 영향을 미치는 게 저거는 이제 판매업체 수수료 아닙니까? 그럼 이제 납품업체 그 마진도 저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 예. 10만 원짜리라고 하면은 진짜 제조원가는 이제 5만 원도 안 된다라고 보여지게 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또 하나 중소기업의 문제는 뭐냐면은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일부 자기 마진까지도 포기합니다. 네. 이제 브랜드를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되면 정말 고효를 빼먹고 오히려 유통 마진만 30%가 넘는 이런 근데 중소기업과 상황이 나오게 되는 대기업의 제품은 사실 좀 차등의 수수료를 적용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좀 싸게 해준다고 예. 하는데 그 싸게 하는 포인트가 그러니까요. 이거 보도해 보면 3%포인트 정도더라고요. 그게 미미하네요. 지금 네. 보면 네. 중소기업 전문 홈쇼핑 한다고 농산물 전문 홈쇼핑 한다고 만들어 놓고 중소기업 그렇죠. 제품만 아, 팔고 예. 농산물만 팔니까? 네. 그런 그 홈쇼핑을 허가해 준 정부도 보통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일종의 특정한 사람한테 특혜를 준 거죠. 예. 슬그머니 그렇게 허가 따가지고 다른 짓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저 수수료만 받습니까? 네. 수수료 외에 과연 저걸 하기 위해서 뒤로 미기는 뒷돈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까? 네. 여러 가지 뒷돈이 있는 걸로 제가 듣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홈쇼핑 부분에 대해서는 예. 정부가 그 뭐 대기업들이 하거나 또 뭐 능력 있는 사람이 홈쇼핑 허가 따서 하고 있는데 방치할 게 아니라요. 저기에 대한 수수료나 더 나아가서 뒷돈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단속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저렇게 과도한 수수료는 결국은 뭐 네. 납품업체뿐만 아니고 소비자에게도 피해가 돌아갈 전부가 텐데 되는 거죠. 예. 금방 지금 황장수 소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런 규제가 어느 정도는 필요한 거 아닙니까? 지금 너무 과도한데. 예, 과도한데 저걸 공정위에서도 백화점 수수료 같은 경우에도 네. 개입할 여지가 상당히 뭐 우리 신 변호사님 나오겠지만 법적으로 약간 좀 이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이 하는 방법이 이제 저렇게 현황을 아주 정확하게 공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비자들한테 이 정도로 마진을 내고 있으니까 뭐 이렇게 좀 알아서 해라라든가 이런 식의 이제 공개하는 방법이고 저걸 막 직접적으로 뛰어들어서 불공정 행위로 단속하기가 그게 저걸 이제 직접적으로 규제할 수 없는 게 일반법으로 공정거래법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법에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부분을 처벌하고 있는데 우월적 지위 남용이란 말 자체가 굉장히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이거 물론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법은 맞지만 이걸로 직접적으로 이렇게 마진이라든가 이런 수수료 부분을 규제하기에는 법이 너무 막연하게 돼 있다라는 거죠. 또 그걸 법을 들이대서 규제한다고 한들 뒤로 오가는 거래 가능은 또 어쩔 수가 없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 자체는 사회 문화가 개선되고 하기 전에는 좀 어려운 부분인데 저희 주부 입장에서도 이제 바쁘니까 홈쇼핑을 주로 많이 이용을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홈쇼핑에서만 파는 물건 자체는 저희가 마진이나 수익 구조를 알 수가 없으니까 모르겠는데 그 마트에 가면 쉽게 살 수 있는 세제라든가 공산품 같은 경우는 공시된 가격들이 있어요. 근데 싼 게 맞습니다. 홈쇼핑이 싸요. 한꺼번에 많이 사야 된다는 부담이 있지 네. 가격이 쌉니다. 그러면 이걸 납품하는 업체 자체에서 수익이 남지 않을 건 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조 자체가 개선이 돼야 되고 소비자도 물론 싸게 사는 것도 좋지만 정당한 가격을 주고 사는 그런 문화도 좀 개선될 필요가 있죠. 한 6개 회사가 채널을 장악해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는 통로를 갖다 막고 있다면 그 시장 지배적 과점이죠. 예. 네. 공정거래위원회 우스운 소리 하지 말고요. 저 홈쇼핑이 이 과점 상태로 독점 다음에 과점 네네. 아닙니까? 예. 과점 부분에 대한 어떤 횡포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해야죠. 네. 그런 이야기 법이 없어서 이런 소리를 하는 게요. 뭔가가 구린 겁니다. 그러니까 예. 내수가 침체를 막고 있지만 홈쇼핑 업계는 성장세가 고공행진을 몇 년간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거긴 아마도 저런 높은 평균 수수료가 네. 큰 원인이지 않을까 하는 네. 추측도 해봐요. 아니, 이게 상식적으로 저는 뭐 경제 전문가가 아니지만 수수료 35%라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네. 그게 뭐 요즘 비즈니스를 하는데 저런 정도의 마진이 남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보통 10% 해도 안정적으로 네. 굉장히 잘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네. 그러면 아까 뭐 우월적 지위 맞죠? 제가 알기에도 홈쇼핑 들어가려면 런칭하려면 무지 힘들거든요. 리베이트 줘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애매한 소리 하지 말고 역시 돌고 돌아 또 국회인데 좀 법을 좀 결국, 예, 예. 현실적에 만들 필요가 있다. 저게 슈퍼갑이고 그다음에 네. 뭐 창조경제 현 정부 들어서 하는데 중소기업이 이쪽으로 죽어나가면 어떻게 예. 사업할 맛이 나겠습니까? 네. 홈쇼핑 문제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홈쇼핑에서 뭐 마지막입니다라는 얘기를 가장 많이 듣는다면 제가 며칠 전이었나요? 그 대형 마트에서 뭐 최대 반값 오늘이 할인이라는 마지막 행사, 행사. 오늘이 마지막이란 거 한다고 전해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도 뭐 과장된 마케팅이라고요? 그 어제 동아일보 단독 보도였었죠. 예, 예. 설 명절 때 특가 세트를 이제 조사를 한 겁니다. 30개를 조사를 했는데 설 특가 상품이면 이게 가장 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30개 중에 11개는 설 연휴가 끝났는데 가격이 더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설 특가 상품의 의미가 전혀 의미가 없다라는 게 없네요. 있고. 그리고요, 예. 이 홈쇼핑이 행포 규제하려면 간단한 방법이 하나 있어요. 왜 6개만 합니까? 요즘 케이블이나 IPTV에 채널 넘치잖아요. 네. 더 많이. 저걸 갖다가 예. 한 30개 정도 허가를 내줘버리면요. 네. 저걸 갖다 허가를 갖다 정권마다 굉장히 큰 특혜인 것처럼 하나씩 내줍니다. 예, 예.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슬금슬금 6개가 됐잖아요. 네. 저걸 한 30개 내줘버리가지고요. 경쟁을 갖다가 격화시키면 홈쇼핑이 수수료가 저절로 내려갈 거 아닙니까? 소비자도 선택의 폭이 다양해지고요. 그게 창조 경제 아닙니까? 지금 황수님 정확히 지적했는데 지금 국회에 난리가 나는 게 아마 제 알기로는 롯데홈쇼핑이 허가 만기가 4월 말인가 5월 말일 5월 말이죠. 5월 네. 말이죠. 이거 재인가 받으려고 지금 엄청나게 국회를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제가 알고 네. 있는데 문을 좀 열어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더 자유시장 체제를 홈쇼핑 업계도 예, 그 종편들도 다 홈쇼핑 하고요. 전 그 방송이 다 홈쇼핑을 하게 만들어가지고 홈쇼핑을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이렇게 독점이나 예. 과점의 폐해를 해소하는 부분은 완전 경쟁을 열어준다고 경제학 원론에 나와 있는데요. 왜 정부는 저 허가 시장을 갖다 장악해가지고 창조 경제를 안 하는 겁니까?